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청강채자기 중에서 정문자기를 좀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문자기를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문자기가 제가 제 놀이터가 사라지는 바람에 기물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꺼내려면 상당히 좀 많이 골치가 아픕니다. 막 전부 거의 전부 다 드러내다시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충 집을 만한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 최근에 제가 저기 분채자기를 하나 낙찰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분채자기를 하나 낙찰을 받았고 분채자기가 굉장히 지금 도자기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데 그 분채자기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것이 약간 좀 급이 좀 떨어지는 건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그러면 분채자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싶어서 분채자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조사를 제가 나름대로 좀 했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분채에 대한 내용은 뭐 한 이 정도 됩니다. 뭐 두께는 한 30페이지 정도 될까요? 뭐 상당히 뭐 분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양인데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자기는 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서 뭐 성룡이라는 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도 중국 도자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뭐 조언한다 아니면 뭐 같은 뭐 소장과 같은 뭐 이렇게 그 컬렉터로서 뭐 조언처럼 뭐 그렇게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겠지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전부 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럽니다. 이제 중국 도자기에서 도자기는 연대만 본다라고 그분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자기는 연대만 봤으면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게 가장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토기가 가장 비싸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뭐 연대로 승부한다. 물론 연대도 중요하지만 그 연대에 걸맞는 어떤 그러한 그 품격 있는 도자기. 세상에 진품은 많습니다. 진품은 많고 진품 중에서 명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내는 것, 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무게가 중요하지 않고 그림이 중요하지 않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게를 가지고 진위 여부를 많이 가려낼 수 있고 또 그림을 보고 이게 얼마나 훌륭한 그림인지 아닌지 또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저기 기물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다른 의견이나 서로 다른 생각을 저기 이야기할 때는 어,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막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어, 그냥 묵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났으면 밖으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직접 말씀하십시오. 궁시렁대지 말고.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제 속이 또 좀 좁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분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일단 분채가 언제부터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분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체자기 있지 않습니까? 오체자기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분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는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네 생각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논문이나 뭐 이런 자료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분체자기는 저기 유화오체의 기초 위에 범랑체의 영향을 받아 창조한 색채자기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 한료로 문양을 그릴 때에는 오체에 사용하는 원료에 백색의 채색 한료인 유리백, 즉 불투명한 백색의 유탁제가 이제 유리백이 되겠죠. 를 첨가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려진 문양이 선염을 발휘한 듯 농담과 요철의 변화를 나타내고, 즉 약간 번진 듯한 어떤 그런 느낌과 요철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제 분체를 일단 그 유상체지 않습니까? 유상체로 이제 그 분체를 이제 그 위에 그리게 되면 이제 튀어나와 보인다라는 거죠. 약간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철의 변화를 나타내고 분윤, 즉 분을 칠한 듯한 어떤 그러한 윤택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지요. 또는 촉촉한 여인의 입술이나 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제 분체 혹은 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분체라고 하죠. 백자 표면에 유리백을 입힌 오체를 그 위에 덧그려서 만들어진 게 이제 분체다. 분체는 이제 강희 분체부터 시작을 합니다. 강희 초기. 이게 이제 초기 분체의 시작이고, 그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옹정걸륭 이렇게 넘어가겠지요. 그러면서 뭐 이때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강의 분체 나오고, 뭐 다음에 뭐 옹정 분체 나오고, 옹정 분체 뭐 특징, 뭐 모방품, 모조품은 또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기물은 이제 도광 시기의 분체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은 전부 다 뭐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조금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제 도광 쪽으로 바로 넘어가고 작품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광시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1821년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1821년 이후부터 뭐 이렇게 도광시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821년부터 1850년 뭐 이 사이에 만들어진 도광분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작품을 보고 제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일단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게 정말 좋나? 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설명도 함께 기물을 보면서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조금 멀리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다. 자, 개광이 있죠. 개광이 하나, 둘, 셋, 넷. 사면에 개광이 들어있고, 여기 이제 목숨 숫자, 그래서 숫자문, 다음에 박쥐가 있습니다. 도광시기 때 국화 문양을 좀 많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도광시기 때 이제 분체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그려졌다. 근데 도광시기의 어떤 그러한 전세품은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광분체는 뭐 옹정걸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체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물론 이제 뭐 선대와 더불어 아주 훌륭한 분체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도강 분체는 약간 좀 질적인 면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수준이 뭐 전성기 때만큼은 가지 못한다 라는 어떤 그런 평이 있지만 또 다르게 보았을 때는 이 분체가 다양하게 분체가 어떤 그런 회화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러한 시기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봐보시면 이제 국화, 도광 시기에 국화 여치문이라는 그런 문양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국화 여치문입니다. 한번 관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청 도광년제라고 되어 있고, 먼저 이 기물의 한번 특징 한번 제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광 분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때, 자 먼저 개광 안의 백자의 태토와 백자의 어떤 그런 유면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귤피문이 약간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이 전체적인 느낌은 일단 자 광택이 한번 죽습니다. 이 기물은 전체적인 광택이 다 죽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집에는 지금 기물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고에 가서 가지고 왔는데, 분체 아까 말씀드렸죠. 분체라고 하면 이 분체의 또 다른 분체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려야지 이게 광택이 있는 거구나, 이게 광택이 없는 거구나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분체 중에서 그래도 좀 뛰어나다, 물론 연대는 도광이 아닙니다. 뛰어난 분체를 하나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러 번 제 동영상을 보면 언급되었던 어떤 그러한 자기의 하나입니다. 증용승, 조소자기의 대가라는 증용승이라는 어떤 그러한 작가의 분체입니다.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 자, 수성노인이죠. 수성노인. 자, 그러면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렵니까? 자 요거 혀 보이십니까? 혀? 이거 너무 참 수성노인 이 혓바닥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피부가 너무 확대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뻘겋게 올라왔죠. 자, 일단 먼저 이 분체를 한번 보십시오. 분체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목숨을 관장한다는 수성노인입니다. 굉장히 익살스럽지요. 복숭아를 안고 어디 가시나 도망가시나 뭐 그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보면 분체의 어떤 그런 선명함과 분체의 어떤 반짝거림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수성노인의 이쪽 옷 주름, 자 이쪽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윤택이 납니다. 하지만 자 이거는 보이시죠? 윤택이 잘 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자 여기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이 한 톤 죽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톤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색이냐, 그 색에 사용된 안료 때문에 톤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수성노인의 이러한 윤택함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져보고 느껴보면 이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광이냐 무광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무광이다라고, 무광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무광인 게 이게 전세품이냐, 이게 또 궁금해지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색채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색채에 사용되는 원료,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그런 광물질의 원료 때문에 광택이 죽고 살고 하는 어떤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았다라는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821년부터 1850년, 자 1800년대죠. 지금은 2020년대죠. 그러면 뭐 이러죠. 약 한 150년, 그죠? 170년, 180년, 거의 170년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연도인데, 그런 사이에서 이 정도의 색은 좀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이 색이 다운이 됐다, 전체가 다 광택이 다 죽었다라고 하면 좀 의심스러운 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우리가 연지홍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색깔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쪽 제 엄지손가락 이쪽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보랏빛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 나뭇잎에서 이렇게 이쪽 개강 안쪽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서도 녹색을 제외한 연지홍 부분은 반짝임이 살아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 받아보고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원래 분체를 좀 두텁게 시유를 합니다. 분체는. 그래서 이제 요철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죠. 약간 좀 튀어나오고 만졌을 때 좀 입체적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데 이 분체가 좀 얇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너무 얇은 거 아닌가? 얇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세월감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얇은 사포나 가죽 같은 걸로 전체적으로 싹 닦습니다. 표면을, 도자기 자기의 표면을 아주 양가죽 그 세무 부분으로 닦아냅니다. 계속 닦습니다. 기계를 이용하기도 하고 약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닦아냅니다. 닦아내면 전체적으로 이렇듯이 색과 톤이 확 죽습니다. 한 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체울감이 느껴지지요. 우리가 말하는 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봤을 때 눈부심이 심하고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적광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란색 이 색깔, 그다음에 초록색, 그다음에 이 박쥐의 주황색, 뭐 몇몇 색깔을 제외하고 이렇게 톤이 죽어 있는 겁니다. 몇몇 색깔을 제외하고 톤이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았다라고 하면 이 개광 속에 있는 백자 있지 않습니까? 백자. 이 백자의 톤도 죽어야 됩니다. 백자의 반짝거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백자 유면. 이것도 역시 톤이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자 유면은 광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안 보이시겠죠, 물론. 그런데 이 안쪽에서 봐보면 굉장한 세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봤을 때 이 굽 안쪽으로 안에 연결된 부위가 있습니다. 밑둥의 어떤 안쪽 굽에서 연결된 부분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갈라져서 벌어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 받게 됐고요. 자, 노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러한 잘 수미가 되고 정제가 된 어떤 그러한 태토를 사용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러한 화석콩이라든가 이 관지에 등장하는 대청 도광연제라고 되어 있는 이 완벽하게 쓰여진 관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야 정말 정말 좋은 분체구나. 분체가 이런 걸 보고 참 좋다.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여러분들 약간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죠? 약간 서걱거린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살짝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서걱거림이 불편하지 않는 서걱거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아주 부드러운 어떤 그러한 그 세무가죽 그 안쪽 세무가죽을 만진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아마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분체자기. 특히 좋았던 거는 객광 안의 그림들이 너무 이 국화여치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심사임당이 그렸다는 뭐 초청도와 같이 풀과 곤충들을 그려놨습니다. 여치, 사마귀, 나비, 뭐 그렇습니다. 여치와 사마귀와 나비와 매미, 여기 매미도 있네요. 자, 이렇듯 작은 곤충들도 아주 예쁘게 잘 그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봤을 때, 야, 이거는 개광 안에 그림도 훌륭하게 잘 그렸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봐보십시오. 그림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림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그렇죠? 생동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자 입구 부분의 뒤쪽으로 이게 이렇게 나팔꽃처럼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휘어져 있는데 휘어진 안쪽으로도 이렇게 원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원이 세 개, 쌍원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개를 그려놨습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아주 매우 정교하게 잘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러한 분체자기를 하나 얻은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남들이 인정을 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제가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감정을 뭐 도자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한 명, 두 명은 어떤 그러한 안목으로 뭐 A라는 사람이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B라는 사람 혼자서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가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서로 공유를 해야지요. 자, 이 기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이런 중국의 어떤 그런 기물들을 감정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 네가 뭘 알아서 뭐 너 뭐 얼마나 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떳떳하게 그러면 뒤에서 말하지 말고 나와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뭐 얼마나 많은 기물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혼자만 끙끙 앓고 혼자 아는 게 마치 전부인 것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지 말자라는 거지요. 저는 생각이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어떤 누구 말도 들을 각오도 돼 있고, 하지만 저는 제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준들을 조합해서 어떤 한 가지로 좁혀져 나가는 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도자기를 수집하는 어떤 그러한 컬렉터로서 그런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지요. 뭐 진품이 뭐 얼마나 있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진품이냐? 너 그러면 저기 그렇게 말하는 그대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들 과거에 많이 해봤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아니더라. 어디서 알아봤습니까? 네? 여러분들 기물 가져가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뭐 중국 사람 말이라고 다 믿습니까? 제발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물들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꼭 내가 가진 것은 진품이고 네가 가진 것은 가품이고, 내가 보는 안목이 제대로 된 안목이고 네가 보는 안목은 잘못된 안목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루한 사고방식 제발 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좀 여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뭐 뒤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까요? 실은 뭐 저랑 통화해 본 사람 있습니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뭐 뒤에서 뭐 궁시렁궁시렁 대고 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초창기에 제가 할 때 뭐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었고, 저는 영상을 지우거나 내린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쭉 봐보십시오. 왜? 나는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단 한 작품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 수집가고, 난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공부해서 내가 기물 사고 내가 감정하고 내가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품이면 진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진품이면 진품인 거지. 그거 좋아서 사지 그거 팔아먹으려고 샀습니까? 물론
재테크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도 물건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재테크 개념으로 사면 뭐 10,000원짜리 사서 20,000원에 팔면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모으는 게 좋아서, 도자기가 좋아서 산다면 소장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파는 걸 목적으로 해서 산다면 사지 마십시오. 어디다가 팔 수 있습니까? 팔 자신 있습니까? 없으면 사지 마십시오. 집에 쌓여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컬렉터로서, 수집가로서 많은 작품들을 모아놓고 작품들을 전시하고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고급 취미 생활이다 하고 즐기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얼마에 샀으니 뭐 중국 가면 뭐 몇천만 원이다, 중국 가면 몇 억이다. 중국 가서 팔 수가 없는데 중국 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면 팔아준다더라. 누가 팔아줍니까? 누가? 자기 것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물 다 합하면 1조랍니다. 1조. 뭐 수천억 원이랍니다. 수천억 원 가진 부자가 그 기물들로 수천억이 나간다라는 거지요. 팔아서 현금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뭐 그게 뭐 현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급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팔 자신이 있으면, 다시 되팔 자신이 있으면 사십시오. 되팔 자신이 없으면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공부하고 감정하고 여러분들이 안목이 좀 높아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라는 겁니다. 취미 아닙니까? 취미가, 이 도자기 수집하는 취미는 상당히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 둘, 사 모았는데 도자기 수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제가 핵심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언제가 가장 기쁜지 아십니까? 도자기 수집가들은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살 때만 기쁩니다. 살 때만. 도자기를 경매에서 들어가서 딱 사서 낙찰받는 순간 아주 짜릿하고 희열감이 느껴지지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게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다 작품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그 도착한 기물을 뜯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살펴봅니다. 마음에 듭니다. 며칠은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창고로 들어갑니다. 박스에 싸집니다. 보려면 다시 박스 풀어야 됩니다. 매일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다시 수성노인 보고 와, 좋다. 정말 잘 만들었다. 이 분체는 1900년대 만들어진 거죠. 1900년에서 1960년대 그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만들어졌으면 1950년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분체의 특징이 다른 거죠. 분체의 광택도 다른 거였습니다. 아까 도광대 분체랑은. 역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방법들도, 꾸며지는 내용, 색채의 어떤 그런 선명도도 좀 다르지요. 만지는 느낌도 좀 다릅니다.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분체도 꺼내 보니 좋은 거지. 낙찰 받을 때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싸서 다 들어가고 이걸 이제 어디다 두지? 하는 겁니다. 답답하지요. 그죠?
수량이 많은 분들은 수량을 좀 줄이셔야지 됩니다. 수량 줄일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물건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처분을 못했는데 요번에 저는 처분을 좀 했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다 줬습니다. 주변 분들, 지인 분들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많이 선물로 드리고 해서 왜냐면 새로 이사 오는 집에는 또 마마님이 또 반대하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지요. 그 서프너치 값어치도 없는 그거 가져다가 뭐하냐. 이제 수집가들은 그러죠. 이거 하나만 터져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안 터집니다. 이거는 폭탄입니까? 터지게 절대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죠. 혹시 정확한 기물들이다라고 하면 이게 또 언제 판로가 어떻게 생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판로라든가 우리나라의 이게 유통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제 진품의 가치는 훨씬 올라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많은 기물들을 소장하신 분들이 좀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그런 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 내가 안 되는 건 다른 어디에 내놔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물건 소중히 잘 간직하고, 본인이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군가가 가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짜였어 하고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말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진품이 가품이 될 수도 있고 가품이 진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00%는 없다라는 거지요. 왜? 500년, 200년, 300년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것도 한 사람의 안목이 못 간다라는 거지요. 여러 사람이 함께 보고 함께 단점을 찾고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러한 모임들을 제가 갖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있었고 저는 또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제가 직장이라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매여 있는 몸이다 보니까 제가 막 활동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저기 모임을 처음에 준비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됐었던 거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모임이나 이런 우리가 한 명은 힘이 될 수 없습니다만, 이게 10명이 되면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00명이 되면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지요. 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조회수는 1000이 안 되지요. 왜? 그리고 이게 100%다 순수한 어떤 그런 구독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인의 기물이 많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소더비도 들어온다고 하는 말들도 있고,
또 어느 일각에서는 소도비가 부동산 쪽만 한다. 아니다. 또 어떤 데서는 소도비에서 뭐 기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직접 경매를 할 거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국 내 기물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어떤 그런 기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증명을 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큰 규모가 되면 우리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뭐 이런 말들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는 가지만 멀리는 못 간다라고 하죠. 여러 명이 함께 가면 천천히는 가지만 멀리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그 모임이라든가 같이 연구하는 단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같이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계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A그룹, B그룹, C그룹, 뭐 A는 어쩌고, B는 어쩌고, C는 어쩌고, 이게 일종의 정파, 계파, 뭐 이런 다툼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다 초월해서 그냥 다 같이 한번 함께 커다란 하나의 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있는 어떤 그런 뭐 단체나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자, 이런저런 주저리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 1시 10분입니다. 영상 보니 41분 50초, 51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말 많이 했지요, 여러분들. 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또 직업상 또 제가 또 말을 좀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다 보니 또 여러분들에게 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든 되지 않았든 여러분들 분체자기를 여러분들 보실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더라도 쉽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기물들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죠. 좋은 기물이 옆에 없으니 화면으로 보고는 저게 좋은지 안 좋은지 선뜻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광택 어떤 그런 차이.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여기 수성노인 등짝에 보이는 이 녹색 복숭아 문양과 녹색 복숭아와 자 이쪽에 녹색 색깔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반짝임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듯 오늘 분체에 대해서 뭐 훨씬 많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주저리 뭐 쓸데없는 말들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여러분들도 분체를 분체는 이제 조금 여러 번 공부하고 많이 보면 아마 좋은 분체를 화면으로도 쉽게 분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언제 어떻게 다시 인사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